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어른들은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청소년 위원님들의 참신한 생각들을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한 위원님들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중1 김정철입니다. 청소년의 깨인 생각, 유연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고2 손채영입니다. 남의 틀린 생각이 아닌 남다른 의견을 배워가겠습니다. 초6 민지연입니다. 상큼발랄한 10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2 한혜수입니다. 논리의 강력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6 장지후입니다. 청소년 위원님들을 지지해줄 전문가이자 토론의 동반자죠.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토론의 해답 대신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일부 위원님들도 이제 겪게 될 수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학기 초가 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하는 학생들의 반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반 편성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이름 가나다 순, 2번 생일, 3번 성적. 네. 한혜수 위원님. 1번 이름 가나다순. 반 편성의 기준이 이름 순이다. 네, 반에 굉장히 다양한 성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한혜수 위원님은 네. 히읗으로 시작하니까 좀 뒤로 밀리겠네요? 아, 네, 저 뒷반입니다. 땡!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자, 우리 윤지연 위원님. 3번? 3번 성적. 어쩌다가 들어본 것 같아서 네. 성적으로 이제 반을 매긴다고 하더라고요. 정답입니다. 저는 왠지 정답이 성적만큼은 아니었으면 했는데 여전히 성적이 반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많은 중고등학교에서는요, 학교장의 재량으로 2월에 신입생들의 반 편성을 위해서 반 편성 배치고사를 치러 학생들의 반을 편성을 합니다. 주로 비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적이 기준이라기보다는 성적을 활용하는 무작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학년에 5반, 1, 2, 3, 4, 5 반까지 있다면 전교 1등은 1반, 2등은 2반, 그리고 6등부터 다시 배정이 되어 각 반의 평균 성적을 비슷하게 맞추는데 활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1년 동안 함께 지낼 친구를 정하는 것을 반배정이라고 하죠. 이러한 학급의 반배정 결과는 언제 공개될까요? 1번 종업식 날, 2번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 3번 학교마다 다르다. 우리 손채영 의원님. 제 경험상 네. 올해 2학년 올라올 때 종업식 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업식 날. 땡! 자, 우리 김정철 위원님. 3번이라고 생각해요. 딱히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그냥 학교 재량으로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네, 반 배정의 결과가 고지 학교마다 좀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주로 겨울방학이 끝난 후 종업식을 하는 날에 각 반의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는 방식이고요. 중학교는 주로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인 개학식이 포함된 주나 혹은 그 이전 주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반배정은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지원하는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가이스, 2번 나이스, 3번 다이스. 정답을 하는 위원님. 김정철 의원님. 나이스, 2번 나이스요. 나이스. 네. 네, 알고 있었나요? 선생님들이 그냥 성적이나 그런 거 그냥 나이스에서 막 확인한다 막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고. 교무실을 평소에 자주 가나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은 우리 김정철 위원님 정답!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이 나이스에서 또 다른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곳에서는 자녀의 학교 출석 현황과 건강기록부, 성적 등의 인적 사항과 식단표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네, 반 배정 확인 방법은요. 나이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학부모 서비스를 클릭한 뒤에 시도교육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 우승자는 김정철 위원님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를 풀어보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또다시 이때가 다가오는구나 싶었어요.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를 생각해보면 저는 꼭 친한 친구랑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오늘의 대표 제안자를 통해 오늘의 주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대표 제안자 누군가요? 아, 접니다. 이야, 제가 생각하는 주제가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새학기가 되면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1년 동안 학교 생활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바로 반 배정인데요. 어떤 친구가 우리 반에 있는지, 누가 누구와 같은 반이 되었는지에 따라 그 학급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인데 정작 저희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권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만약 청소년들에게 이 원하지 않는 반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에게도 반을 선택할 권리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청소년들에게도 반 선택의 권리를 주세요입니다. 생각해보면 학원에서는 뭐 반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학원을 가도 되고 대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수강 신청해서 골라 넣기도 하잖아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 반 선택에 대해서 권리가 없다는 게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인 토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대도 친구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동반 입대가 있다는데 학교에도 동반 입학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선생님, 친한 친구가 있는 반을 선택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반을 옮겨서 그런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반 선택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열린 수업을 받게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첫 번째 주제는 반배정의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필요하다 대 필요 없다입니다. 사실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이 반을 바꾸는 사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 요청하면 반을 바꿔주기도 하는 걸까요? 반 편성이 완료가 돼버렸고 진급 처리가 되었다면 반 배정을 수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학교에서 반 편성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률을 위반했다? 이런 점이 없었다면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해보더라도 교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합당한 요구사항이 있다면 반 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학교에 요구사항을 말하면 학교의 재량에 따라서 고려가 될 수는 있겠네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한번 결정된 반을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한일수 위원님이 왜 반 선택의 권리를 달라라고 주장을 했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반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내성적인 친구들은 새학기가 되면 새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신학기 공포증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친한 친구랑 같은 학교, 같은 이제 반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런 부담감과 걱정이 적어지지 않을까요? 군대도 친구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동반 입대가 있다는데 학교에도 동반 입학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인 군인들보다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동반 입학? 뭔가 그럴싸합니다. 반에는 모이는 무리에 따라 이제 특유의 분위기라는 게 생기잖아요. 만약에 학생들에게 반을 선택할 권리가 생긴다면 저와 비슷한 성향이 맞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 반에 골라갈 것 같아요. 저처럼 조용하고 차분하고 네. 약간 지적이고 학문을 추구하는 지적이고 학문을 추구하는?
뭐 그 부분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왜 자칭 모범생들이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또 한 분 계셨네요. 저는 반 분위기는 학생들이 주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 담임 선생님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래서 만약에 반 배정권이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면 뭐 담임 선생님을 고를 권리 또한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에게 반의 선택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은 선생님, 친한 친구가 있는 반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 보면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반을 선택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을 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다들 같은 반이 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피해서 반을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와 반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반을 맡은 선생님도 괴롭고 그 반에 속한 일부 학생들도 좀 괴로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제 주장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반 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면 너무 사소한 걸로도 이렇게 막 바꿔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짝사랑하는 친구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였어요. 오! 근데 같은 반이 된 거예요. 아, 저 너무 창피해요. 걔랑 같이 못하겠어요. 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탁을 할 것 같아서 이런 게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좀 네. 걱정이 됩니다. 본인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저도 그런 부작용이 좀 걱정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반 배정을 바꿀 요청한다기보다는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반을 하려고 요청하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학기 초면 학생들이 반을 바꿔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어떤 선생님들은 깨톡을 아예 삭제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학교를 다니면서 친한 친구와 계속 같은 반을 하게 되면 대인관계가 일단 좁아질 것 같고 만약 같은 반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없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친한 무리가 결성되어 있는 반에서 너무 겉돌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반대로 그 소외되는 사람을 위해서 반 선택의 의를 주장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반을 옮겨서 그런 문제 같은 걸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반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으로 내가 싫은 사람을 피할 수 있는 권리 대 내가 꼭 같이 가고 싶은 사람과 한 반이 되는 권리,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위원님들은 어떤 걸 선택할 건가요? 저는 실제로 겪어봤습니다. 싫은 사람을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저한테 매번 싸움을 거는 친구가 있어서 반 생활이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전학을 가니까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 저도 싫은 사람 피하는 선택권이요. 새로 친구를 사귀는 것보다 싫은 친구와 같은 반이 되는 게 감정적으로 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불편한 친구와 한 해를 보냈는데 같이 보내다 보니까 엄청 학교 생활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싫은 친구를 피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입을 모아 차라리 단짝보다는 싫은 친구를 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아무래도 편안한 친구가 있는 즐거움보다는 힘든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부담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권리 주장에 대해 부모님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학교에서 그거는 반대정을 하시고 혹시나 뭐 사회성이 좀 떨어진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옮길 수도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 반대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알아나가는 과정이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뭐 학생들이 자기네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그 속에서도 또 갈등이 있을 거니까 그냥 학교에서 반대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가 정해줘야 된다. 아무래도 스스로 선택하면 친한 사람끼리 몰려 있겠죠. 그렇죠. 스스로 선택하면 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왕따라는 건 뭐 일로 가도 절로 가도 다 생기는 거고 하물며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뭐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쨌든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것도 이렇게 헤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약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말 싫은 아이가 뭐 이렇게 있어서 그 방 가기 싫다 해도 또 나가면 또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여기는 저기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 스스로 극복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좀 강하게 길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했으면 좋겠지만 학교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 자기가 선택해서 간 반들은 자기 친한 친구,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가 모여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경험도 해보고 저런 경험도 해보고 친구도 다양하게 하게 되는데 내 좋아하는 친구만 사귀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친한 애들끼리 어울리다 보면 그 반에 뭐 정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내가 친한 애들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따돌림이 더 심하지 않을까요? 네, 부모님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은 부모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모님의 의견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친한 친구들끼리 반을 선택하는 자유 대신 이제 필요한 사람이 학교를 옮기는 전학처럼 반을 옮기는 전반이 있으면 어떨까요? 오, 뭔가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이걸로 한번 정해볼게요. 전학 대신 전반 제도가 필요하다 대 필요 없다입니다. 네, 반을 옮기는 전반이 반 선택권과 다른 점은 우선 배정된 반 생활을 해본 뒤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라는 점이겠죠. 이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찬성 의견인가요? 아니면 반대 의견인가요? 전학 갔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반을 하면 줄어들 것 같아요. 만약 학교 폭력 같은 게 생겨서 전학을 가게 되면 낯선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 텐데 반만 옮기면 아는 얼굴도 있고 또 선생님이 많이 배려해 주실 것 같아요. 강성신 변호사님, 실제로 학교 폭력이 생기면 반 배정을 다르게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일단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학교 폭력 관련 법률에서는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전학 조치를 받고 이후에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할 때 피해 학생과 같은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 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전학 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 사항을 받았을 때 반 배정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다만 학교 폭력 피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중에 학급 교체가 있습니다. 강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측에서 학급 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반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반을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저는 학교 폭력을 일으킨 학생이 강제 전학을 가는 것처럼 피해자가 반을 옮기는 게 아닌 그런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반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반이 일종의 학교 폭력의 본보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생들은 같은 선택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끼리 같은 반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만나는 친구들이 거의 비슷비슷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전반을 하게 된다면 여러 친구들이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는 약간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반은 학생 수가 많고 어떤 반은 학생 수가 적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수행평가 성적을 매길 때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전반에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을 옮기는 전반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실제로는 없는 제도잖아요. 네, 우리들의 민주주의에서 이 기준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반이 이제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되기 위한 것으로 악용되는 걸 막으려면 반은 이동하되 반 배정은 무작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을 옮겨야 하는지 그런 사유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유서를 다 함께 보면서 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다 함께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반을 옮겨야 할지는 선생님들 투표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른 반에서 나처럼 반을 옮길 친구가 정해져 있다면 1대1로 반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대신 횟수를 초중고당 딱 한 번씩 제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반을 옮길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도 부담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학기는 생활해보고 2학기가 시작될 때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반을 옮길 수 있는 일정한 시험 기간이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반을 옮겼다고 해도 옮긴 반이 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한 달 정도 안에 반에 머물 건지 아니면 다시 옮길 건지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사례가 호주에 있는데요.
호주 초등학교에서는요, 10월경 학교장에 메일이 이제 보내지는 것으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 메일에는요, 반편성의 절차와 도움이나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요청사항을 받는데요. 보통 2주 동안 이메일이나 면담 등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이 내용은 비밀에 붙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반배정의 권리, 학생에게 필요하다 대 학교에게 필요하다입니다. 반배정에 대한 그런 문제점부터 반을 옮길 때의 조건들까지 위원님들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보면서 야, 반배정의 권리를 아예 학생들에게 맡겨도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저는 학생이 반을 정하면 물론 학생들에게 좋은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공정하고 공평한 건 그래도 학교에서 반배정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배정은 항상 학교 아니면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만약 저희가 학생들이 기준을 정하고 반배정을 하게 된다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만약 학생들이 반을 고르면 그 기준이 선생님이 될 것 같거든요. 인기 많은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몰려서 아이들이 선택받지 못한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토론을 하고 보니까 지금 토론처럼 규칙을 잘 정해두고 반 선택을 학생에게 주면 새로 얻게 된 권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학생들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반 배정의 권리는 이전까지는 청소년들에게 없던 권리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권리를 갑자기 청소년들에게 주어진다면 갑자기 너무 혼동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 선택권부터 이게 조금씩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반배정권을 학생에게 라는 주장은 아직 이른 것 같다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좋은 반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에는 친구들 무리가 뚜렷하게 나뉘지 않는 반이 좋은 반이라고 생각해요. 서로 친한 친구들끼리만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지내는 것이 더 단합도 잘 되고 더 끈끈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학급 친구들이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반이 좋은 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친구들이 다투는 이유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몰라서인 것 같은데요. 서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인지 그렇게 이해하고 알아가면 그만큼 다투는 일도 적어지지 않을까요? 당연하지만 폭력 없는 반이 좋은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 친구들이 모두 폭력을 감시하려고 노력해야 교실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 급분을 우리들의 민주주의처럼 토론으로 정할 수 있는 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보면 그냥 반을 대표하는 한 개의 문장이지만 더 재밌고 좋은 급분을 만들기 위해 다 같이 의논할 수 있는 반은 더 좋은 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반 선택권 같은 새로운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학급이야말로 정말 좋은 학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반배정이 필요 없는 좋은 반에서 새 학기를 시작했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학생들에게 반 선택권을 주세요. 이제 최종 선택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내 의견을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는 위원님 계신가요? 저는 누구나 좋은 반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기회는 누구에게나 그게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배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선택의 기회는 단 한 번씩은 주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 선택의 기회가 학생에게 돌아간다면 반 선택의 기회로 친한 사람들이 더 친해지는 친목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 선택의 기회는 아직 학생에게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에게는 중요한 선택이지만 학생들이 갖지 못했던 권리인 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제를 발의해준 우리 한일수 위원님, 최종 발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2025년이 되면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나 희망하는 과목에 따라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수업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이제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의 경계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학생들에게도 반 선택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조금 더 열린 수업을 받게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위원님들의 마지막 결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종 선택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찬성 3표 대 반대 2표로 우리 한예수 위원님의 의견은 통과되었습니다. 자, 오늘 학생들의 반 선택의 권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다들 어떠셨나요? 좋은 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하지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더 다양하게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어떤 반이 되든 좋은 친구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제 또래 친구들과 반배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양한 의견을 더 들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지만 이 문제를 여러 사람들끼리 의견을 나눠보고 이런 토론의 시스템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열띤 토론을 지켜본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사실 학창 시절 때에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반이 정해지면은 이거에 대해서 뭐 바꾼다 혹은 선택권을 준다 이런 생각까지 못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의식이 많이 신장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